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허연주입니다.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한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전남에서 아름다운 문화예술축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준비했고요. 휴대폰 대리점에서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서 불법 개통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화려한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자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나옵니다. 아버지의 어깨에 올라탄 아이도 황홀한 풍경을 바라봅니다. 3, 2, 1, 발사! 2024 목포해상 W쇼 그 힘찬 개막을 알립니다. 목포의 대표적인 야간 관광 콘텐츠인 해상 W쇼가 올해 첫 막을 올렸습니다. 기능 개선을 위해 운영이 중단됐다가 시민들 앞에서 다시 춤추게 된 바다 분수와 밴드와 뮤지컬, 드론쇼까지 다양한 퍼포먼스는 13,000여 명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올해 첫 해상 W쇼에는 목포 등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찾아온 관광객들로 가득했습니다. 바다에서 그 분수쇼랑 드론쇼랑 불꽃쇼랑 전체 다 볼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은데 여기에서 좀 볼 수 있어서 되게 뜻밖의 좀 행운이었달까?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풀러 친구들이랑 왔는데 여기 오케스트라랑 뮤지컬 공연 한꺼번에 볼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가족과 친구, 연인과 아이들까지 모처럼의 야외 문화 공연을 관람하며 아름다운 밤을 즐겼습니다. 불꽃놀이쇼가 화려해서 재밌었어요. 노래는 어땠어요? 노래는요, 신났어요. 같은 날 100+4 피아노 섬 축제가 열린 신안군 자은도에서는 부드러운 피아노 선율이 울려 퍼졌습니다. 104명의 피아니스트를 제가 아리랑 연주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정통 클래식부터 재즈와 국악까지 자은도의 넓은 해변이 문화예술을 위한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세 차례가 더 남은 목포 해상 W쇼와 함께 신안 100+4 피아노 섬 축제 역시 성공적인 시작을 알리며 전남이 문화예술축제의 1번지로 각광받으며 힘차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2013년 쏘아올린 한국 최초의 우주발사체 나로호부터 1단부터 3단까지 모두 순수 우리나라 기술로만 구성된 누리호까지 한국을 7대 우주 강국 반열에 오르게 한 우주 발사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다음 달 고흥 우주 항공축제 때 선보이는 나로호 누리호 실물체 전시에 맞춰 각종 부품들이 나로 우주센터 우주과학관에 옮겨졌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실물체가 시민에게 공개되는 건 이번이 최초입니다. 75톤 엔진과 성능 검증 위성, 탑재 위성을 보호하는 페이로드 페어링 등 실제 나로호와 누리호에 탑재된 것과 똑같은 실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가보이 진짜 웅대하고 좀 좋네. 다음에 손자하고 한 번 더 오죠. 1년에 딱 한 번 축제 기간에만 공개되는 나로 우주센터 발사장 견학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 우주 발사장이자 우주 발사체가 발사된 역사적인 현장에는 위성 로켓 발사대와 각종 시험 시설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사전 예매는 조만간 매진 예정으로 고흥군은 예매를 놓친 관람객을 위해 현장 접수 규모도 지난해보다 늘렸습니다. 축제장에 직접 오신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려고 준비했는데요. 이번에 한번 오시면 진짜 꿈과의 미래 상상 우리나라의 우주로 가는 길에 플랫폼을 직접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고흥 우주 항공축제는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사흘 동안 나로 우주센터 일원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김담미입니다. 지난 1월 휴대폰을 고치기 위해 단골 대리점에 방문한 60대 서 모 씨. 휴대폰 수리에 시간이 걸린다는 대리점 직원의 말에 신분증을 맡기고 일주일을 넘게 기다렸습니다. 휴대폰을 찾으러 가자 대리점 직원은 싼 요금제로 바꿔주고 통신비도 석 달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기도 내가 전화기를 몇 번 맡기고 불편하니까 그렇게 혜택을 주는갑다. 그런 생각했죠. 상대 참 서비스를 좀 잘해주는갑다. 고맙다고 생각하고 왔어요.
서 씨는 자신의 부인도 대리점에 데려가 해당 직원에게 저렴한 요금제를 가입시켰습니다. 그런데 서 씨 부부는 한 달 뒤 10만 원이 찍힌 요금 명세서를 받았습니다. 월 2만 원의 노인요금제가 5배가 넘는 최신 요금제로 변경된 겁니다. 깜짝 놀란 서 씨가 통신사에 문의해봤더니 자신의 명의로 기기 3대와 자신의 부인의 명의로 1대 등 총 4대의 기기가 새로 개통돼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제가 명의로 해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대포폰이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저걸로 막 범죄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막 불안한 거예요, 사실. 서 씨는 곧바로 대리점에 항의했고 확인 결과 해당 대리점 직원이 서 씨와 서 씨 부인의 명의로 불법으로 4대의 휴대폰을 불법 개통한 것도 모자라 이 휴대폰을 중고시장에 판 것까지 드러났습니다. 이 직원은 이어 기기 판매금의 일부로 서 씨 부부의 휴대폰 요금을 대신 납부했습니다. 서 씨 부부가 휴대폰이 불법 개통된 사실을 모르게 하면서 판매 금액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기 위한 이른바 휴대폰 깡입니다. 이처럼 일부 통신사 대리점 직원을 중심으로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가입자의 명의를 도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정황이 의심되지만 해당 직원은 실적을 위한 일이었다고 해명합니다. 주거가 이제 비슷하니까 금액대가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실적적인 부분 맞는데 실적 압박은 아니었어요. 경찰은 서 씨가 해당 대리점 직원을 상대로 고소해옴에 따라 해당 직원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신안군 아패도 일대 김양식장입니다. 갯벌에 말목을 박아 지주를 세우고 김발을 걸어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른바 지주식 김양식으로 밀물과 썰물의 차이 때문에 하루 4시간 이상 햇볕에 노출돼 맛과 품질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주식 김양식의 대부분은 신안군 해역 일대에 설치되어 있지만 양식 면적은 9,900여 헥타르에 그치고 있습니다. 신안군의 바다 면적 대비 김양식장 개발 면적은 0.8%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남의 또 다른 김주산지인 완도와 고흥, 진도, 해남과 비교해도 양식 면적 비율이 대단히 낮은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김 수출량이 사상 최대인 8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물김 120kg 한 망에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뛴 3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안군의 김 양식 어장은 바다 면적 대비 채 1%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식 수산물 수급 안정 정책으로 인하여 신규 어장 개발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해양수산부도 물김가 폭등과 지자체의 양식 면적 확대 요구에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7월 전국적으로 김양식장 면허 면적을 2,000헥타르를 늘리고 지자체 요구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에서 그 요구하는 공간들이 만약에 있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걸 통해서 수출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 그다음에 국내 내수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 예정입니다. 물김 가격 폭등에 김 가공업체들의 채산성이 떨어지는 가운데 김 양식 면적의 추가 확대가 어느 규모에 이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3대 해조류로 불리는 다시마와 미역, 김 생산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호황 속에 김 생산량은 크게 늘어 최근 5년 평균 생산량으로 미역보다 앞섰습니다. 냉동 김밥과 김을 이용한 과자류 생산도 늘면서 특히 김은 K수산의 세계화를 이끄는 효자 종목이 됐습니다. 그러나 해조류 품종과 생산 방식, 식품화 과정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인증기관은 없습니다. 국제적으로 친환경 인증기관 2-3곳이 존재하지만 국내는 품종 보호와 양식 방법 등을 연구하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전부입니다. 최근 해양수산부가 김산업진흥원 설립을 계획하면서 인증기관의 전남 유치가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막김과 수출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연구하고 진흥시킬 수 있는 대한민국 김산업진흥원을 전라남도에 반드시 유치해야 된다. 양식업 생산액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완도군에서는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기치로 해조류 활용 영역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먹을거리에서 벗어나 해조류를 이용한 화장품과 기능성 약품 개발을 추진하면서
인증기관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해양 바이오 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추진을 해서 지금의 어려운 우리 농어촌의 그 인구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후 변화와 환경, 세계적인 건강 열풍 속에 각광받고 있는 한국의 해조류 산업.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인증기관 설립과 전남 유치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등량만 깊숙한 곳에 자리한 고흥군 남양면 우도. 1.3km 남짓한 노둣길 위로 화려한 무지갯빛 인도교가 새로 놓였습니다. 하루 두 번 바닷길이 열려야만 통행할 수 있었던 51가구 84명의 섬 주민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일입니다. 우도 레인보우교는 국내에서 가장 긴 연륙 인도교로 72억 원의 예산으로 공사 1년 8개월 만에 준공됐습니다. 특히 난간과 바닥에 무지개색을 칠해 주변 바다와 어우러진 멋진 경관은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더욱이 주민들에게는 응급 상황 시에도 언제나 곧바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보시다시피 섬이지 않습니까? 노둣길만 있었는데 이번에 그 인도가 설치가 돼가지고 갑자기 응급 상황이나 이런 상황이 있어도 상당히 많이 불편했는데 인도교가 생겨서 아마 이제 그런 점을 해소될 것 같아 아주 좋습니다. 고흥군은 앞으로 주민과 관광객들을 위해 레인보우교 주변에 편의시설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미 4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전망대와 산책로, 특산품 판매장 등 우도 가족의 섬 조성 사업을 마쳤습니다. 고흥군은 전체 5개 관광개발 권역 가운데 우도를 포함한 북부권을 정부 계획과 연계해 기후치유여행의 거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우도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실은 남북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28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인데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고흥 우도를 잇는 무지개 인도교가 등량만의 멋진 노을을 감상하는 또 다른 볼거리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